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접속사 what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what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아직 듣지 못했다면 첫 번째 강의 듣고 와서 이 두 번째 강의 듣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 이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뭐다? 접속사다. 자, 근데 이 what 같은 경우 접속사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what에 대한 강의에서는 what이 단독으로 접속사이자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대명사는 또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뤘던 이 what은요. 접속사이자 동시에 뭐다? 대명사다. 그리고 전체 문장에서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었죠. 명사절. 자, 명사절은 덩치가 큰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장을 볼 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이해를 다 완벽히 못해도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복습을 하면 돼요. 제가 차근차근 도와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우리 학생들도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what 다음에 이어지는 명사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는 what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치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명사 꾸미는 게 바로 뭐죠? 형용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what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다룰 때는 what이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면요. 형용사 중에서도 약간 특수한 건데요. 한정사라고 해요. 한정사. 영어의 한정사는 대표적으로 어하고 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하고 더 같은 경우 명사 앞에 쓰잖아요. 명사 앞에서 일종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처럼 하는데 그래서 얘는 형용사 개념에 속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 앞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정사는 명사 앞에 한 번에 한 개만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정사 역할을 what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what 다음에 뭐가 쫓아온다? 곧바로 명사가 쫓아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what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what이 접속사로 쓰인 그런 예문은 아니고요. 요건 의문문이에요. 보다시피 우리 학생들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직접 물어볼 때 쓰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보면요. What do we need라고 나오죠. 우리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두 동사가 필요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what이 단독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대명사,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을 사실상 우리가 첫 번째 what에 대한 강의 할 때 그때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들은 what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명사가 오죠. 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꾸미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에서 what은요.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형용사, 의문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바로 한정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what 다음에는요. 이렇게 불가산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복수 가산 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형태 가산 명사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영어에서 가산 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요. 단복수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메이저란 녀석 단복수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메이저 앞에 있는 what이요. 관사, 한정사, 어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what 하면은 이렇게 가산 단수 명사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특성을 갖다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요. 평서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의문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서만 what이 의문 대명사였고요.
나머지 세 개의 예문에서는 전부 다 의문 형용사, 한정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러한 우리가 직접 의문문이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명사절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조금 길이가 길어서 what이 무려 2개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래쪽에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쓱 살펴보세요. 전체 문장에서 우리가 동사는 총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요. need하고 is하고 are 동사 3개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 동사가 3개 있으면 접속사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2개가 필요합니다. 접속사하고 동사의 개수는요. 1개 차이예요. 지금 제가 WH 단어들은 평서문에서 무조건 접속사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동사가 3개 있는 상태에서 접속사 하나, 접속사 2개. what이라는 접속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와 동사의 개수가 딱 맞죠? 그럼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요. 1번 항목에 what we need는 뭐다? 이것도 명사절이죠. 비동사의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역할.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 그래서 비동사 단수 형태인 is가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비동사는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뒤에 보충하는 말 보호가 필요하다. 근데 그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바로 a full understanding이라는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완전한 이해이다. 그래서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영어의 명사 중에는요. 이렇게 ing 형태의 명사가 있고요. 심지어 가산 명사죠. 그래서 가산 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복 표시가 필수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얘는 불가산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시면 안 돼요. ing 형태로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엄연한 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이해냐라고 해서 여기까지 사실 문장은 완벽한 상태인데요. 전치사 of가 등장해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끄는 것은 전부 다 수식어예요. 근데 우리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죠? 그렇죠. 명사가 올 수 있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요. 한 단어짜리 명사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전치사 of 야가 통째로 수식어예요. 전체 문장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문장 자체는 이미 understanding에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치사 of 다음에 what resources are available 이건 뭐죠? 바로 전치사 of의 명사절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근데 what은요. 잘 보세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에서 what은요. what이 단독으로 쓰였죠. 이거는 우리가 what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서 봤던 대명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nee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5번 항목에 해당되는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what은요. 바로 뒤에 있는 resources와 결합을 하는 거죠. 명사를 꾸미니까 뭐예요? 형용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한다. 그래서 what이 이렇게 곧바로 명사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곧바로 명사랑 결합을 하면 이때는 접속사이자 뭐다? 한정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요 what은 뭐예요? what은 접속사이자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에는 what이 2개가 있었지만 약간의 쓰임새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뭐예요?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 그래서 1번 항목에서 보셨던 what we need는 비동사 is의 명사절 주어. 그리고 5번 항목에서 봤던 what은 전치사 of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뭐예요?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죠. 다만 첫 번째 what은 대명사, 두 번째 what은 한정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어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what major라고 해서 곧바로 또 뒤에 있는 명사랑 결합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접속사이자 한정사. 이 문장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WH 단어는 평소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무조건 접속사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동사 choose의 주어는 바로 you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바로 뭐예요? What major you choose. 이것이 명사절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what은 접속사와 한정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분명히 what 다음에 곧바로 뭐가 있었다? 명사가 있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major라는 명사는요.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는 문장에 들어가면 단복수 표시가 필수거든요. 근데 지금 major 보시면요. 앞에 관사 같은 것이 안 보이죠. 자, 그 이유는 what이 관사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한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사 두 개를 나란히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정사어를 쓰지 않고 다른 한정사 what을 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그다음에 impact가 삼형식 타동사. 그래서 그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your future career opportunities에서 이것이 바로 impact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주어 자리에 명사절 주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삼형식 동사 있고 그 뒤에 뭐가 왔다? 목적어가 위치했다. 뭐 되게 복잡해 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예문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에 적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토익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제가 문장 볼 때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동사 파악이죠. 동사 파악. 주어 동사가 몇 개가 보이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동사 하나, prioritize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etermine이라는 동사가 또 보여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이 빈칸은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근데 네 개가 전부 다 뭐예요?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WH는 평서문에 들어가면 제가 기본 기능이 접속사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다 접속사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국말로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이 토익 시험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ETS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해석해서 푼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심각하게 한번 뭔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것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서 익숙하고 편하니까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국말로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은 문제를 또 정확하고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리 학생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해석 없이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 뭐 첫 번째 동사의 주어는 이제 you가 주어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동사 determine의 주어는 뭐예요? 빈칸부터 prioritize까지가 주어겠죠. 그럼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명사. 근데 얘는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으니까 명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바로 명사절 주어가 되는 거죠.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항상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상 주어진 네 개는요. 전부 다 명사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눈에 확 보이죠? 바로 뭡니까? 빈칸 뒤에 곧바로 가산명사에 해당되는 problem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게 뭐죠? 바로 형용사. 그럼 지금 주어진 4개의 보기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네, 바로 what밖에 없죠. 그래서 what이 답이에요.
더더구나 이 problem은 가산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관사 역할을 하는 뭔가가 요 빈칸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어를 대신하는 또 다른 한정사, 바로 what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what으로 갑니다. 살짝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꾸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what은 뭐다? 접속사이자 한정사이다.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이 problem이 가산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장에 있기 때문에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바로 다른 한정사가 필요했다는 거죠. 나머지 보기의 품사들은 한정사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탈락인 거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이렇게 C로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영어의 가산명사가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단복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런 규칙을 암기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문제 풀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암기는 했지만 사실상 적용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 가서는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한국말로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고, 또 때로는 해석을 또 잘못해서 엉뚱한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좋은 방법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산명사는 단복 표시한다라는 규칙을 알고 이 문제 풀 때 적용할 수 있고, 각각의 보기에 있는 것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 문제는 바로 그냥, 그렇죠?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을 아껴서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제 풀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다뤄봤어요. 해석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볼게요. 이 문제는 어떨까요? 자,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요, 지금 동사가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하죠. 그럼 지금 네 개 보기에서 접속사가 아닌 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지금 접속사 몇 개 있죠? 접속사 하나, 두 개 있죠? 자,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각각의 또 접속사, 동시에 접속사 역할을 하지만은 이 두 가지가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사실상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후 같은 경우는 주격이죠. 주격이에요. 자, what도 대명사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빈칸 뒤에 곧바로 뭐가 있다? 불가산 명사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이퀴먼트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뭐 앞에 관사가 있다, 뭐 뒤에 복수 형태가 안 돼 있다, 이런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요 앞에서 봤던 문제에서는 빈칸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 명사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사의 유무를 가지고 정답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지만, 자, 이거는 단복수 표시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후하고 what의 품사상의 차이를 아시면 돼요. 후는 대명사일 때 주격이에요. 주격이라는 것은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든지 아니면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요, equipment가 비동사의 주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되는 avail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이미 존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가 빈칸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동사 돼서 주격 보호가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후 또한 탈락이죠. 하지만 what은 어때요? what은요, 뒤에 빈칸 뒤에 위치한 불가산 명사 equipment하고 곧바로 결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D, what이 됩니다. 자, 이때 전체 문장을 좀 살펴보시면요, 보세요. 빈칸부터 프로젝트까지가 뭐가 되죠? 바로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 determine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이해하셨죠? 그리고 determine 뒤에 있는 its success는 바로 타동사 determin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 삼형식 구조였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이건 뭐다? 접속사이자 한정사. 그래서 곧바로 빈칸 뒤에 있는 불가산 명사랑 결합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장에는 동사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애초에 접속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오답이고요. WH who는 분명히 접속사가 될 수 있었으나 자, 이것은 대명사로서 자신이 주어 아니면 주격 보호가 돼야 되는데 비동사 앞에 주어가 존재하고 뒤에는 availab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존재했기 때문에 who가 어떤 역할도 문장에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자연스럽게 D가 된다. 역시 한국말 해석과는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한국말로 해석하는 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만큼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더 신속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처음에는요,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누구나 어색하고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부터 실력 향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한번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항상 뭘 해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재쌤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